왔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토양환경연구소에서 토양환경의 기술자, 또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경학과 환경공학, 환경위생 등 업무 관련 전공자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동업종 근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1톤 이상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토양 환경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뮤지컬, 연극 실기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업무 관련 인턴 경력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분과 무용을 전공했거나 실기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에서 검진 예약 안내 전화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여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의료원에서 계약직 약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은 무관하지만 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종합병원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이번 시간에는요 또 새로운 업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김종태 회장님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를 함께할 스타트업 빅픽처 팀의 현우진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고대행사 빅픽처 팀을 운영하고 있는 현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 명함에도 이런 문구가 쓰여 있대요. 자는 시간 말고 일하는. 진심입니까? 제가 그 직원을 하던 시절부터 네. 쓰던 말인데요. 네. 그냥 광고대행사다 보니까 사실 항상 클라이언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대기를 해야 되는 이슈가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편하게 연락하시라고 저는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언제든 연락하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빅픽처잖아요. 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이름을 좀 지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기업의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투영해서 정한다고 하는데 예. 사실 저는 별 생각 없이 지었어요. 제가 이제 기획이나 마케팅을 할 때 그런 걸 봐주시는 분들이 이 사람 빅픽처 잘 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빅픽처라고 지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창업할 때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의 대표님께서 이제 투자를 해주신다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름으로 법인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이 일했던 이제 그 형님께서 그냥 그러면 팀이라는 이름 붙여서 네. 하자고 해서 그냥 빅픽처 팀이라고 지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빅픽처 팀. 네, 마케팅 대행사라고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그 광고대행사가 하는 업무들은 다 하고 있어요. TV CF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매체를 대신 운영해 준다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해 준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행사나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조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마케팅 중에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렇게 SNS 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졌는데 네. 이제 이런 마케팅들이 조금 고도화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좀 특이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로 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특이한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나 뭐 광고에 쓰이는 컨텐츠들은 고퀄리티의 A급들을 지향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그냥 B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B급의 컨텐츠를 웰메이드하게 만들자 뭐 이런. A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렇죠. 네. A까지는 가면 어차피 그 경쟁 시장에서는 저희가 우위에 쓰기가 힘들어요. 이미 그런 네.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B급 컨텐츠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SNS나 온라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먹히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랑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되게 보수적일 것 같은 대기업들도 은근히 저희한테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지금은 뭐 CJ나 뭐 NC소프트 아니면 뭐 현대 이런 쪽이랑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빅픽처 팀이 광고 대행사를 하면서 요식업도 함께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요식업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아무런 인사이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건물에 있는 1층에 국수 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직원들 식사나 뭐 마음대로 하게 해야지 하고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별 준비도 없이 그냥 인수한 거다 보니까 거의 한두 달 만에 망했어요. 망해서 이걸 이대로 놀릴 수는 없으니까 네. 뭐 다른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오. 이제 국수 가게를 연탄구이 컨셉으로 해서 이제 고깃집으로 바꿨는데 네. 이게 조금 잘 된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뭐 연일 막 계속 그 재료가 완판 나면서 매출이 막 급상승하니까 그 담당했던 직원이 이럴 거면 우리가 F&B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빅픽처 푸드라는 회사를 세우고 네. 지금 이제 F&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빅픽처 팀은 이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뭐 그렇게 크게 계획 세우지 않고 네.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빅픽처 팀만의 좀 강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좀 돌발적인 거 말고. 예. 네. 그 보통 광고 대행사나 광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랄까 약간의 허세도 있고요. 약간 조금 뭐랄까 현학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등기로는 주식회사 빅픽처 팀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자본주의 빅픽처 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마케팅이나 뭐 선언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실제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광고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좀 실사구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많이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IP 없이 마케팅을 하진 않아요. 저희가 뭐 짤툰이라던가 동물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SNS에 뭐 한 20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재생산하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브랜드와 연계해서 재밌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컨텐츠 유형에도 뭐 어떤 한계를 두는 게 아니라 뭐 웹툰을 제작하기도 하고 뭐 웹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일반적인 바이럴 영상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뭐 정말 뜬금없는 컨셉의 영상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는 다른 대행사랑은 좀 다르게 뭐 정형화된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의 그 광고주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요 직접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법을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쿨하게 견적서를 던져요.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느려지는 커뮤니케이션들이 항상 문제들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죠. 네. 자, 돌발적인 거 말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돌발적인 게 강점이라고 네네,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아니 정말 보통 이렇게 좀 출연하실 때는 대본을 꼭 이렇게 들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꼭 이렇게 대본을 막 읽는 분들도 계시고 막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데 아예 대본을 안 들고 오신 네. 거의 최초의 게스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예, 그래서 뭐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네. 전혀 이 대본과 상관없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빅픽처 팀 제대로 제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마케팅 관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현재 네.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또 네, 젊은 맞습니다. 분들이 또 도전을 많이 하시고 네. 그런데 이 시작이 참 어렵다 이런 말들을 주로 듣거든요. 예. 빅픽처 팀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쉽게 말하는 흙수저예요. 뭐 부모님이 주신 재산도 없고 뭐 빚은 안 졌지만 사실 뭐 대학교도
이제 지방에는 사립대를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들 취업하는 연령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27살, 뭐 늦어도 28살 정도면 해요. 근데 저는 졸업을 28에 했어요. 예, 뭐 제가 이거를 뭐 재수를 했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학이나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휴학하고 돈 벌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늦게 졸업을 하고 첫 직장도 이렇게 30살을 딱 한 달 앞두고 처음 직장을 이제 얻었어요. 광고 네. 대행사 쪽으로. 그리고 한 1년 7개월, 8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창업하게 된 것도 그게 컸었는데 열심히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연봉도 오르고 금방금방 이제 제 위치를 좀 찾아갔었어요. 업계에서도 좀 유명해지고 하면서.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내 실력으로 이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산출물로서 내가 이제 작용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 뭐 그런 게 들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실험해봐야지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네. 예,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창업하기까지 결정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 실무자로서는 마케팅 기획만 하면 되는데 뭐 나오니까 뭐 재무 회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 인사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정말 사소하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심지어 종이컵을 큰 걸 살지 작은 걸 살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다만 조금 제가 시작할 때 쉬웠던 부분들은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창업을 할 때 모든 걸 버리고 그 창업에만 몰두하면 사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뭐 이전에 지금 인터뷰하셨던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연출 일을 하시면서 뭐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컨텐츠 에디터를 매년 뽑아요. 네. 이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일반적인 직장인 연봉 이상의 수익은 됐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이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제가 이제 업계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광고 쪽은 나오는 순간 클라이언트가 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법인 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매출이 한 1년치가 잡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시작할 때는 사실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뭐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힘들었죠. 제가 안 하던 책임감이나 예. 뭐 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나 뭐 회사 운영해야 되는 뭐 리소스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는 일만 하고 싶은데 이제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 네. 처음에는 뭐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야기. 네. 요즘 SNS 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에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럴 마케팅 관련 스타트업은 전망이 밝다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김종태 회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마케팅 회사들의 어떤 그 성과 내지는 뭐 이를테면 결산 이런 것들이 보면 매년 아주 확장 추세에 있고 성장 네. 추세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 관련된 진출이나 이제 그쪽에서의 매출에 어떤 영향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의미 있게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하시는 거를 보여지고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조금 좀 궁금해지냐면 그 광고를 하면 사실 광고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측정해 보고 싶어지거든요. 대부분의 광고주들이나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은 그러면 과연 우리 바이럴 마케팅 하시는 우리 오늘 뭐 누구죠? 우리 현우진 대표 대표님. 네. 저기 대본 없이 얘기하니까 훨씬 더 저기 재미있고 또 네. 이렇게 뭔가 더 말이 막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 측정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네. 그 실제로 정확한 어떤 그 측정값들이 나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과 지금 현재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떤 자유분방함 그다음에 창의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적 파괴, 고정관념의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이제 알고 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미해서 우리 마케팅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마케팅 회사로서 성장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한 단계 뭐랄까 좀 그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고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조금 더 찾아보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투자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빅픽처 팀에서도 지금 뭐 투자를 받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회사를 차릴 때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께서 투자를 좀 해주셨어요. 네. 네, 스타트업 할 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그렇게 투자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이제 뭐 환원을 다 해드리고 나서 저희 광고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님께서 뭐 같이 일을 하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투자 받은 그러니까 지인 투자죠 결국에 네. 그런 부분들 빼고는 사실 투자 받은 경험은 없고요. 뭐 정부 쪽에서도 원래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도는 해봤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정부는 계획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확한 계획.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좀 네. 제가 빅피처 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뭐 힘드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큰 매출을 또 처음부터 올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네.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뭐 매출적인 부분은 사실 하는 만큼 항상 나오는 거라서 그게 뭐 제가 이제 창업 초반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금이 됐던 간에 그 보통 이제 그 매출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서 뭐 회사를 운영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 매출이 그러니까 처음에 매출을 발생시켰던 부분도 이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저랑 같이 일했던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일을 주셔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건방지게 들릴 수 있긴 하지만요. 동종 업계들보다 견적이 항상 뭐 몇 배씩 비쌌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적고 뭐 저희가 부르는 단가는 높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메리트가 많았죠.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게 뭐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대외비적인 성향들이 많아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출은 연간 거의 2배 정도씩 계속 네. 올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자신감으로는 회사가 계속해서 커나갈 것 같은데 예. 혹시로 뭐 추가로 구인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이게 뭐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지금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빅픽처 팀 참 근본이 없는 것 같다. 네, 계획이 없는 것 같다는데 사실 맞아요. 저는 뭐 계획이나 무슨 어떤 근본을 따지고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아니 올해까지만 해도요. 지금 직원은 12명인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명이 넘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줄였냐면 그리고 앞으로도 뭐 사실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는 빅픽처 팀이라는 게 이제 회사명이 팀이잖아요. 그래서 팀으로서 활동하고 싶어요. 굳이 뭐 직원을 많이 늘려서 이걸 사업화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매출을 내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일이잖아요. 일을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남아있는 이제 12명 정도의 직원들이랑 재밌게 계속 일하면서 이 정도의 규모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네. 지금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네, 대본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 구인을 하게 될 거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픽처 팀 같이 이렇게 마케팅 관련 회사가 투자를 네.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투자한 어떤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회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대한 기업들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아니면 카카오 이런 데서 인수를 해서 M&A가 된다든가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저 현무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재밌게 즐겁게 사는 거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투자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건 이래요. 일단 투자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어떤 지속성,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볼 거고, 그다음에 이게 유행처럼 한때 굉장히 막 뭐 커졌다가 또 유행이 지나가면 또 싹 꺼지는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업들에는 이제 투자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그 창투사들이 투자하는 규모의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은 이제 회수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창투사 같은 경우는 뭐 3년 내외 그 안에 회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엔젤클럽에서 엔젤 투자들은 뭐 3, 4년, 5년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엑셀러레이터는 또 5년이 좀 초과될 수도 있고, 물론 중간에 M&A가 되면 좀 빠를 수도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5년 넘어도 이게 회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스타트업들이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슈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면 충분히 그 투자자들하고 충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투자에 대한 논의를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스타트업 창업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네. 두 가지의 좀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뭐 뻔하죠.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취미도 할 수 있고요. 주말에 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창업을 하면요, 정말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정말 대부분의 이제 그 창업하신 대표님들은 일만 합니다. 예, 주말에도 일을 하고요, 새벽에도 일을 하고요, 잠에서 깨면 바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대신 얻는 게 있어요. 예, 항상 반대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꽤 고액 연봉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을요,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요. 뭐 정말 남자들이라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뭐 명품을 구입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한 달에 자기가 쓰는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뭐 많게는 10배, 20배 차이가 나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사실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일하는 시간 대비 얻는 효익이 굉장히 커요. 네. 예, 직원일 때는 사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좀 뭔가 체계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이진 않죠. 항상 불안한 뭐 살얼음판 위를 걷긴 하지만 무계획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얻는 이제 효익이 엄청 크죠. 네. 뭐 월급쟁이로 살았을 때 그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랑 좀 다르게 벌리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자로서 또 김종태 네. 회장님께서 이 네.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분들, 또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조언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도전은 늘 아름답죠. 도전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네. 스타트업도 역시 도전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무모한 도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데 무리하게 도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충분히 나름대로 이제 그 주변이 확보가 되고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이제 창업을 해서 우리 현 대표처럼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어떤 창업이 돼야지, 그 맨날 그 돈에 쫓기고 그다음에 또 시달리고 그다음에 또 뭐 월세 못 내서 헤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 중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우리 뭐 스타트업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예비 창업자들 지금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교육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기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더 확신이 됐을 때 창업을 해서 성공률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뭐 도전하시는 분들을 저는 뭐 정말 응원하고, 그 중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있으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클럽들 그다음에 VC까지 잘 연결해서 하여튼 뭐 많이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 또 김종태 회장님께서 정말 다양한 업체의 투자 전망을 살펴주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좀 2019년에 스타트업 전망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이 좀 떠오를까요? 자, 2019년도, 2018년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뭐 그동안 올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다음에 그 AI 무슨 뭐 그 뭐죠? 알파고를 비롯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핵심 이슈였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한 키워드 가지고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연말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맞으면서 지금 18년을 넘기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역시 이제 정부에서는 창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예산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이제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굳이 서울 경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또 지방에 가면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방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엔젤 투자를 하면 또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엔젤 투자자가 1억을 투자하면 엔젤 매칭 펀드에서 1억을 같이 매칭 투자를 해주는 건데, 서울 경기 이외 지역에서는 이게 1대1이 아니라 1대 1.5로 매칭을 해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서울 지역 외에 많은 어떤 그 지역에서도 활성화되길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저희 투자 퍼레이드는 여전히 뭐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하고는 좀 다소 포맷을 좀 바꿔서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되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2019년도에 우리 그 창업에 대한 아이템은 여전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많은 이제 이슈가 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IT보다는 BIT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좀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T 쪽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우리 스타트업이 따라가기에 너무 벅찬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스테디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폭발적으로 J커브는 그리지는 않더라도
그런 어떤 BIT 분야에도 같이 좀 더 많은 생각을 뭐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쭤볼 말이 참 많았는데 여러모로 끝말씀을 많이 못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